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해 말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81살 박모 할머니가 응급상태에 빠졌고 사흘 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요양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항상제 하나만 썼었어도 엑스레이 한 번만 찍었으면 적어도 그 상태를 알고서 대학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해서 폐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박모 할머니가 응급상태에 빠진 날 진료를 했던 당직 의사는 이 요양병원 소속이 아닌 것으로 중앙일보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국립병원인 국립재활원 소속 레지던트 김모 씨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문의의 자격을 따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수련병원인 국립재활원 이외에는 별도로 겸직을 하실 수 없는 게 규정상.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련이 전공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 수련 제도의 목적에 벗어나서 어떤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의료의 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환자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이 요양병원에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 레지던트는 김모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병원의 12월 당직표입니다. 당직표에는 김모 씨를 포함해 오모 씨, 조모 씨 등 국립재활원 소속 레지던트 6명이 이 병원에서 당직을 선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대부분 취재에 응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말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근무를 하신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신다고. 네. 아니요, 따로 그런 일 없습니다. 12월 23일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이 병원 당직표에는 선생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그 정확한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이들의 해명과 달리 국립재활원은 일부 레지던트가 금지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자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일보 취재가 시작된 직후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실을 국립재활원 측에 통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레지던트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6명 중 2명뿐이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사실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그쪽에 맞게 정책 맞게 합정한 징계를 해주고요. 당직 근무를 쓴 재활원 소속 그 전공의가 2명이 아니라 6명으로 파악을 했군요, 저희는. 그래요? 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나 처방전을 낼 때 반드시 자신의 아이디, 즉 자기 명의로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기타 인력 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방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약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의료법 위반이에요. 17조 1항에 직접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내주거나 진단서를 내주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의료법 위반이라 자격정지 2개월 이렇게 처분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당직 아르바이트를 한 레지던트 모두 이 요양병원 원장의 아이디를 이용했고 심평원에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요양병원에서 불법 당직을 한 의사는 국립재활원 소속 레지던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합병원 의사 정모 씨, 개인병원 의사 이모 씨 등 중앙일보가 확인한 사람만 모두 5명입니다. 이들 역시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고 이 요양병원 원장의 아이디로 대리 진료를 했습니다. 이들은 주말 당직 근무를 한 대가로 레지던트들은 하루 4, 50만 원, 다른 의사들은 7,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장 그 아이디로 처방 같은 걸 하셨던데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건 혹시 모르셨나요? 글쎄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냥 대신 그냥 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다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 봐줄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대리 진료라든지 처방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다음에 의료인, 의료 체계에 대한 어떤 환자의 불신을 조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의료 사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도. 문제의 병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재활원의 전공의들이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한 것은 맞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근무했다 안 했다도 확인을 못 해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공의 외에 다른 병원의 봉직 의사들이 당직을 쓴 적은 있습니까?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원장님이나 원장님 잠깐 뵐 수 없을까요? 네.
아까 그치 하시잖아. 취재를 한사코 막습니다. 심지어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이분들 이 건물에서 나가실 수 있도록. 어렵게 통화가 된 이 병원 원장 역시 모른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원장님 그 아이디로 좀 대리 처방된 그런 정황도 있고 제보가 있어서 그런 것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도 이 병원 하나에 관리되고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기 원장님 코드로 다른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그게 관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이게 당직을 쓰거나 그러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이건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 원장님 그 아이디로 다른 의사들이 그 처방을 하는 것은 좀 의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글쎄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걸 모르신다고요? 예, 왜냐면 여기 이제 그걸 하는데 네. 아마 대신 그걸 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양병원 등이 불법 당직 의사를 쓰는 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등록당 의사를 쓰려면 보통 50 줘야 돼요. 주말에 뭐 70, 80도 주는 거. 네. 병원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섞어지냐면 바로 레지던트 애들을 설치. 요양병원은 당직 의사 의무예요. 의무상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외래질 연문이 가장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유족들은 박모 할머니가 사망한 지 한 달쯤 뒤인 지난 2월 관할 보건소인 노원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아버님한테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어머님 돌아가신 임종 소식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거 억울해서 꼭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노원보건소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가 일단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이미 지난 상황이고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기타 신고를 꼭 하십시오. 구두 경고를 하고 어저께 나와서 확인했을 때는 일단 그 이후에는 당직 의사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없으셨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해 12월은 물론 올 3월까지도 계속 불법 당직 의사를 고용했습니다. 조사에 한계가 있다던 노원보건소는 중앙일보가 취재에 나서자 태도가 바뀝니다.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제 갔다 왔으니까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아마 이제 그 관련한 거는 고발 조치랑 이런 거 아마 진행될 거예요. 아마 5월 중으로 될 겁니다. 의사들의 이런 불법 아르바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병원은 상근 당직 의사를 쓰지 않아도 돼 비용을 줄이고 의사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직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어요. 야간 진료는. 야간 진료. 그러면 거기도 보면 이제 뭐 돌아가면서 로컬 이런 데 지금 이런 데서 팀이 나가서 돌아가면서 당직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병원 전체적으로 퍼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레지던트나 의사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응급상태에 빠졌을 때 불법 아르바이트 의사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수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좀 비용을 저렴하게 어떤 그 인력을 수급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된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직이라든지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익을 앞세운 병원과 의료법 위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의사들, 보건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아래 환자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탐사하다 바이 중앙일보입니다.